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다소 줄어 382명을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지만 오늘부터 결혼 상견례나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 계획을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만 75세 이상부터 우선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항공승무원, 특수학교 교사 등으로 접종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우치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설득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남성의 절반 정도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백신을 맞은 1,700만여 명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혈전 위험성 증가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우려 논란과 관련해 네덜란드는 접종을 2주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며 답답한 대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휴일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평소의 절반에 그쳐 확산세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382명 늘어서 누적 9만 6,0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70명으로 이 중 수도권에서만 291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는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10명, 충북 9명 등입니다. 숨진 사람은 6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675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 줄어 누적 99명이 됐습니다. 또 해외 유입 확진자 12명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7명이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지침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예외 조항을 확대했습니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예비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을 재개해서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우선 접종 대상자의 74.2%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휴일인데도 하루 접종자가 3,000명을 넘습니다. 평소에 10분의 1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3차 대유행의 긴 터널을 극복하기 위해선 주말과 휴일에도 접종을 멈출 순 없습니다. 누적 접종자는 이제 58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이 1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물론 접종자 수에 비례해 이상 반응 신고도 늘었습니다. 누적 신고는 이미 8,000건을 넘었고 기저질환이 있던 50대 의심 신고자 1명이 또 숨지는 등 백신 관련 사망자 역시 적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정부가 접종을 끝낸 사람에게 하루 정도 휴식을 주는 걸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입니다. 현재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들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응급실 쪽에서 정상적인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곧 나옵니다. 일단 만 65살 이상 국민부터 놓기로 했습니다.
치과나 약국, 한방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또 장애인 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항공사 승무원 역시 조기 접종 대상입니다. 여기에 보건교사나 특수학교 교사가 포함될지 등이 관심인데 2분기 접종 대상 규모가 1,000만 명은 훌쩍 넘을 걸로 예상하는 만큼 백신 접종의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총 1,2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 등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1차장은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75세 이상 어르신은 지자체와 연계해 접종 전후 안전하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와 돌봄 공간에서도 특수교육과 장애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으로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400여 명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특히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따뜻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인파가 몰리는 것도 커다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이 연속 보도한 바이넥스의 원료 조작 사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제약사의 불법 제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 간의 짬짬이와 식약처의 부실 감독 속에 가려져 있던 복제약 시장의 실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향남 제약산업단지. 4층 높이 연면적 8,900제곱미터 규모의 비보존 제약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른 제약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린 비보존 제약의 주요 공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제조소에서 만들어지는 의약품만 200여 개가 넘습니다. 여기서 만든 의약품 일부가 허가받은 원료 용량과 달리 불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뇨병 약과 관절염, 후두염 치료제 등 9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일부를 의도적으로 허가 기준보다 덜 넣은 겁니다. 업체 측은 주 원료가 아닌 보조 원료였다며 지난해 말 다른 업체로부터 공장을 인수한 뒤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식약처에다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불법 제조한 9개 제품은 모두 복제약. 앞서 YTN이 보도한 바이넥스의 원료 조작 약품 역시 대부분 원본약 특허가 만료된 뒤 보급되는 복제약, 이른바 제네릭이었습니다. 유독 제네릭에서 불법 제조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복제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본약과 효능이 같다는 동등성 시험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복제약 제조가 가능한 겁니다. 다른 제약사의 제조 방법을 알려준 뒤 위탁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탁업체가 원가 절감과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용량을 몰래 바꿔도 위탁업체는 제대로 관리를 못했고 이쪽에서 의뢰를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식약처는 특별한 관리 감독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인력, 연구가 필요한 신약 개발 대신 복제약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규제를 대거 없앴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감사하기도 쉽지가 않죠. 견제 장치 하나 없는 상황에서 복제약 의미 제조는 업계 불문율이 됐습니다. 그게 그 조용히 여태까지 다 안 한 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복제약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2만 5천여 종류.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의 엄중한 관리 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대기질이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오를 전망인데요. 수도권엔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도심 전체가 짙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뿌연 장막을 쳐놓은 듯 강 건너 건물은 윤곽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도 잿빛 먼지에 갇히며 더 흐릿해졌습니다.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급증하자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마스크를 써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따뜻할 줄 알았는데 바람도 약간 불고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호흡도 굉장히 힘들고 또 목도 칼칼한 게 이게 지금 제 마스크가 차단을 잘 하고 있는 건지 걱정도.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것이 원인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일 최고 농도가 평소 4배에서 5배 수준인 무려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수도권은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까지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는 하루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고 수도권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남에는 오늘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도 단축해야 합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적은 데다 비가 그친 뒤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로 인한 공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 따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집중 단속 기간 배출 허용 기준을 넘은 차량의 소유자들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하도록 하는 개선 명령을 받게 되는데 개선 명령에도 차량을 정비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수도권의 3개 시도는 이번 단속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 저감 장치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인 EV6의 내외부 디자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기아는 EV6에 기존 디자인 상징인 타이거 노즐을 전기차에 맞춰 재해석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V6 내부에는 특별히 설계된 전기차 전용 시트와 함께 다양한 친환경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기아는 이달 말 온라인으로 EV6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한 뒤 사전 예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해 지역 축제가 거의 취소됐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올해는 축제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울산 옹기축제는 여러 차례 일정을 미룬 끝에 비대면 위주로 열렸습니다. 현장에 가야만 체험할 수 있는 일부 행사를 제외하고는 유튜브로 진행됐습니다. 큰 줄다리기 마두이 축제와 울산의 상징 고래축제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행사 관련 지역업체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울산 세계 산악영화제는 지난해처럼 온라인과 야외 상영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행사 예산을 잡아놓고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축제 진행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9월 이후 하반기에 축제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지켜보면서 축제의 개최 여부, 또 개최 시기, 방법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는 900여 개. 지난 1년은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사라지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코로나19가 퇴치되는 기쁨을 축제로 누릴 수 있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덜란드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최소 이달 29일까지 중단키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이번 결정이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보고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접종한 의료진 3명이 출혈, 혈전, 혈소판 감소 등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일랜드도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덴마크 등도 혹시 모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특정 제조 단위 백신 또는 전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지 시간 14일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토 자료에서 혈전 위험성 증가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1,700만여 명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색전증과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혈소판 감소증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증거가 어느 특정 연령대와 성별 등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사와 유럽 보건당국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추가 검사에서도 역시 우려할 만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매월 진행하는 백신 안전성 관련 보고서가 내주 유럽의약품청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까지 15건의 심부정맥 혈전증, 22건의 폐색전증이 보고됐으며 이는 다른 코로나19 백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남성의 절반 정도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백신을 맞도록 설득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주요 방송 매체에 잇따라 출연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대담에서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not in the end zone yet, and that's one of the issues that when you plateau, there's always the risk of a surge. That's exactly what the Europeans have experienced. 그는 특히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놀랐다며 정치와 보건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It makes absolutely no sense, and I've been saying that for so long. We've got to dissociate political persuasion from what's common sense, no-brainer public health things.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설득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PBS가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공화당 지지 남성 중 49%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플로리다의 한 정치 모임에서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전직 대통령들이 출연한 백신 접종 동료 공익 광고 촬영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은 봄방학 시즌을 맞아 여행객이 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지난 금요일 미국 공항에서 수속을 밟은 인원이 130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작년 3월 15일 이후 최고치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6개국이 EU 수뇌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배분을 촉구했다고 쥐트도이체 차이퉁 등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등 6개국 소장은 EU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앞으로 보낸 항의 서한에서 백신이 27개 회원국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인구 규모에 따른 물량보다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더 적게 공급받는다면서 가능한 한 1인 시일 내에 회원국 소장들과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 토론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EU 회원국들이 백신 공급에 불만을 품은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EU 상반기 중 공급하기로 했던 2억 7천만 회분 가운데 1억 회분만 공급할 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백신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 기준 60%를 넘긴 이스라엘의 감염 관련 지표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773명이었습니다. 단 하루의 통계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재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8로 떨어지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현지 일간 하레츠가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512만 9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전체 40%에 해당하는 413만 명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홍콩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가 최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중국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비자 신청 14일 전에 1회 맞은 사람은 비자를 신청할 때 코로나19 핵산 검사 증명서와 건강 및 여행 기록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 72시간 내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중국 백신에 맞았다면 간소화 대상으로 분류해 비자를 발급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중국 외교부 홍콩 사무소 측은 공지했습니다. 네, 일요일인 어제 미얀마에서 시위대를 향한 군경의 발포로 최소 38명이 숨지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는 양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으로 보이는 숨진 남성을 안고 울부짖으며 오열합니다. 시위대가 다리에 총상을 입은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급히 옮겨 응급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달아나는 시위대를 향해 총성이 이어지고 총에 맞은 남성이 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병원엔 들것에 실린 사상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미얀마에서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군경의 발포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거리 곳곳에 모래주머니와 철조망으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시위를 벌이자 군경은 최루탄과 실탄을 쏘며 진압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양곤 내 2개 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군부에 대항해 구성된 미얀마 지하 문민정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군부 탄압에 강력히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အခုချိန်ဟာကျွန်တော်တို့နိုင်ငံတော်ကြီးရဲ့အမှောင်မိုက်ဆုံးချိန်ဖြစ်သလိုရောင်နေလာတော့မယ့်အချိန်လည်းဖြစ်ပါတယ်ကျွန်တော်တို့ပြည်သူတွေဟာမှောင်မိုက်တဲ့အချိန်တွေကိုဘလောက်ကြံ့ကြံ့ခံနိုင်လဲဆိုတာဆန်းစစ်ခံရတဲ့အချိန်လည်းဖြစ်ပါတယ် 크리스틴 슈레너 유엔 특사는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과 행동을 함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자신의 모습과 닮은 아바타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3차원 가상세계가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